네,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된 통계를 보면요. 20일 만에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국내 지역 감염자가 85명이나 됐습니다. 게다가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고 있어서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현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지역 감염자 수가 갑자기 늘었어요. 이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교회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아마 네. 대여섯 개 교회에서 지금 집단 발병이 일어났고, 지금 한 교회에서는 70명 넘는 확진자가 지금 나왔거든요. 네. 경기도에서는. 네네. 그리고 이제 거기 외에도 식당이라든지 학교, 이런 데로 이제 좀 확산이 돼서 여러 군데서 집단 발병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어쨌든 수도권에서의 확진자 수가 갑자기 급증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교회나 이런 집단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한다고 했는데 네. 특히 이번 주 들어서 급증하는 데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일단은 교회 같은 경우는 2주 전에 이제 소모임 금지했었던 게 해제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지금 2주째 지나가니까 아마도 교회 내에서의 소모임 중심으로, 특히 이제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에 교회 예배 후에 식사를 나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감염병이 시작되기도 했고요. 네. 또 한쪽 문제는 장마철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 특히 폭우 수준이었기 때문에 외부 활동을 잘 못하시니까 실내 활동이 좀 많이 늘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도 또한 이제 그 확진자 증가에 한몫을 했을 거로 생각이 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느슨함들이 보이는 게 음, 카페나 식당이나 그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서 환자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원래 그런 쪽이 잘 많이 발생할 거로 했는데 이상 외로 잘 발생 안 했던 거는 국민들이 잘 안 가시거나 테이크아웃 하거나 이런 거를 잘 지키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무너진 것 같아서 네. 이게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곳이 교회, 패스트푸드 체인점, 식당, 그리고 학교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다 보면은 여러 사람이 밀집해서 밀폐된 공간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집단 감염이 개별적인 감염 사례보다 훨씬 더 지금 위험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태원 때는 이태원 발생하고, 그리고 그거에 이제 고리가 물류센터 이런 네네. 개척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순차적으로 발생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갑자기 같이 발생을 한 상황들이어서, 음, 이게 어떻든 이제 무증상 감염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깜깜이 감염 환자들이 이제 좀 전반적으로 수도권에 증가돼 있다가, 네. 그러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이제 환자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태원 상황보다도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생각이 되는 거 저희가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확진자가 특히 수도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정경 네.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수도권은 코로나19 대규모 집단 유행이 이어질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네. 특별히 수도권을 강조하는 거는 이게 이 전국으로 좀 퍼질 가능성 때문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태원에서 발생을 했었을 때, 네. 이태원에서 확산된 확진자가 전국에 두 개 시도 말고는 다 발생을 했었거든요, 네, 확진자가. 네, 네. 이태원도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태원 유행 말미에 대전하고 강주에서도 한번 대규모로 환자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대부분 수도권하고 연계된 거를 지금은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수도권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에다가 연휴 직전이고, 그리고 휴가철하고 맞물린 상황이라서 수도권에서 이제 접촉을 한 상태, 그러니까 음. 확진자로 접촉했는데 증상 없이 이제 휴가를 갔거나 네. 증상 없이 여기저기 가시게 된 상황에서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지방에서의 확진자가 확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네. 그러니까 전국 단위의 유행을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좀 아주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음. 상당히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의 이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요, 2단계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일단 네. 2단계로 상향을 하게 되면요, 지금과 무엇이 달라지고 또 교수님은 당장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지금
이제 오늘, 내일, 모레, 그래서 월요일까지 연휴 기간이고, 네, 또 맞습니다. 교회들이 또 이 시간에 좀 수련회나 이런 걸 좀 많이 하는 기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강력한 메시지가 사실 필요한 상황이에요. 음. 그래서 오히려 조금 좀 이르게 생각되더라도 선제적으로 서울 경기만이라도 이번에 좀 사회적 거리두기 일시적으로 길게 안 가더라도 좀 올려놨었으면 네. 주말에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그러지 않고 검토를 하겠다고만 한 상황이라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네네. 만약에 주말 사이에 연휴 기간 통해서 확진자가 확 늘어나게 돼서 좀 한 템포 늦게 되면 음. 그 늘어난 숫자를 감소시키는데 2, 3주에서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네. 지금 오늘 당장에 이제 결정 못한 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회들이라든지 뭐 법당이라든지 이런 종교시설의 소모임 이제 금지 조치를 오늘 바로 내렸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금 선제적으로 일단 뭐 2단계로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선제적으로 한 부분은 잘한 거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이제 실내는 50명 이상 못 모이고요. 실외는 네네. 100명 이상 못 모이는 그런 상황들이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8개 네. 정도의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시설들이 아예 이제 문을 못 열게 닫히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 정도의 아주 강력한 억제 방법들이 시도되기 때문에 네. 정부 차원에서도 빨리 결정을 못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명이 넘었잖아요. 특히 이제 네, 국내 예. 감염자가 85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 상황이면 그리고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시급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시기를 좀 저울질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제 경제적 상황이 제일 좀 우려를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네. 뭐 저희가 대구 경북 상황도 겪어봤지만 강력하게 한 달 정도 노력을 해서 빨리 유행을 낮추는 게 오히려 우리나라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을 훨씬 많이 네. 떨어뜨리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선제적으로 좀 빨리 하는 게 오히려 시간도 짧게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낼 수 있는 또 기폭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음. 어쨌든 현재 뭐 머뭇거리는 거는 경제 상황 때문인 것 같고, 근데 다만 방역과 경제 측면에 있어서 환자가 늘어날 때는 방역을 좀 더 우세하게 하고 또 환자가 줄어서 안정되면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이런 그 균형추를 잘 맞추는 게 지금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알겠고요. 예. 교육 당국이 지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일부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이 확진이 되고 있어서 2학기 등교 수업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일부 지자체가 지금 전면 등교 수업을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전면 등교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요. 네. 오히려 확진자가 더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아예 온라인 수업으로 전체를 다 전환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음. 지금 빨리 서둘러서 방학 기간에 빨리 발병자 숫자를 줄이고 전파 속도를 낮추는 거를 빨리 시행을 해야 그나마 지금 1학기에 유지했었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이제 블렌디드 수업 자체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선제적인 그런 방역의 학교 개학을 위해서도 좀 필요한 상황이고 또한 지방에 아직 확진자가 많지 않은 데는 전면 등교 수업을 계획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전제 조건 특히 서울 지역의 전파 상황이 지방으로 확산되지 않는 상황도 결정이 돼야 되고요. 뭐 인력 문제라든지 또한 네. 학원의 통제 부분 정도의 그런 전제적인 상황들을 조정해야 전면 등교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학 교수님 말씀 들으시면서 문자가 왔어요. 허종현님, 조금 줄었다 싶으면 다시 살아나는 코로나의 위력 엄청납니다. 힘들지만 조금 더 수칙을 잘 지키고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이런 문자 주셨는데요. 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흘간 광복절 연휴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연휴 이동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시 한번 주의할 점이 있으면 말씀을 좀 주시죠. 일단 뭐 이동 수단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행지까지 갔을 때에 일단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원칙인 이제 마스크 착용 잘하는 거, 손위생 잘하는 거 지켜주셔야 되고요. 일단은 여행지에 가시더라도 사람이 많은 데는 피하시는 게 좋겠고, 네. 식사하는 거나 뭐 이제 음주나 이런 부분들도 되도록이면 이제 좀 사가지고 숙소에 와서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하는 식으로 좀 운영을 해주셔야 네. 지방에서의 발병 상황들, 확산 상황들도 막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음. 절제된 휴가를 지내주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조금만 참으면은 이제 극복될 거야 하던 게 벌써 한 반년 이상 지난 것 같아요. 지금 벌써 8월이고요. 네, 예. 교수님 보시기에 가을, 뭐 겨울 계속
좀 심각하게 걱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냉정하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조금만 느슨해지면 이런 상황이 언제든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외국 사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긴장된 상황으로 1년 이상은 버틸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떻든 그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장기적인 이런 방역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연속성 있는 그런 제도라든지 방법들을 찾아가야 될 때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방역의 상시화를 할 수 있는 상황들 또한 국민들도 이런 부분, 그러니까 조금 버티기 힘들고 지겹고 괴롭고 우울하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본인의 우울함들을 달래면서 이런 그 감염병의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어떻게 이제 체득하느냐, 네. 그냥 적응해 나가느냐가 앞으로 제일 적응.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백신 개발 각국이 경쟁 중인데 최근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백신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그 임상 연구 자료가 너무 제한적이고 공개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네. 지금 알려진 바로는 임상 시험 숫자도 뭐 38명 정도밖에 안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서 그 정도 숫자로는 안전성뿐만 아니라 효과를 증명하기도 어려운 숫자여서 네. 그래서 일단은 좀 효과 검증의 단계를 거쳐야지 좀 믿을 만한 백신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조금 네. 지금 현재로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어느 국가가 그래도 조금 앞서가고 있습니까? 왜냐면 이제 미국, 중국, 영국 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예, 지금 3개국가 거의 좀 비슷한 수준이고 기술력도 사실 거의 비슷한 수준의 백신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예상하기는 10월에서 12월 사이에 3단계 연구들이 순차적으로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빨리 그러니까 이제 초기 접종인데 어차피 대량 생산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뭐 많이는 초기에 못하겠지만 빠른 국가는 올해 안에 접종이 일부 시작될 수도 있고 아마 내년 상반기 되면 점차 이제 일반적인 그런 일반인 대상의 접종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정현님이 문자 주셨네요. 코로나 때문에 기분 좋아야 할 연휴가 두렵기만 합니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